안녕하십니까. 스텝 산사입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대선과 연결되고 특히나 대선이 끝나고 생각보다 포머 비슷하게 이 트럼프 관련 자산이 너무 오르고 있어서 그것에 관한 멘탈적인 정리, 멘탈적인 약간 다듬이를 해줄 수 있는 책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이 뭐냐면 요겁니다. 제목은 야성적 충동이고요. 뭐에 대한 책이냐면 이 행동경제학의 입문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문서는 근데 좋은 걸 골라야 되잖아요. 좋은 책입니다. 왜냐? 일단 저자를 보시면 조지 에컬러프하고 로버트 슐러인데요. 조지 에컬러프는 행동경제학이라는 분야로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분이고 슐러는 저희 너무 잘 아시는 그 케이스 슐러 그 예일대 교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만약에 누군가 와가지고 행동경제학에서 누가 제일 잘해요? 하면 무조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훌륭한 사람들이 쓴 책이다 라는 차원에서 일단 합격이고요. 제가 이거를 좀 옛날에 읽어봤고 요번에 소개를 하려고 제가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참 읽기도 쉽고요. 쪽수도 얼마 안 돼요. 이거 두꺼워 보이지만 사실 뒤에 주석이나 이런 거 빼면은 몇 쪽짜리냐 이 책이 200 몇 쪽이에요. 275쪽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거 금방 읽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지금 같은 내가 비트코인 못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나 테슬라 못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는 도지코인 이럴 때 멘탈적으로 사람들이 왜 본성에 너무너무나 취약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 금융 이런 거 배울 때 저는 물론 2004년에 이 업계에 들어오면서 처음 배우기 시작을 했지만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항상 사람들이 가정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참 합리적이고 모든 선택을 이성적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융 관련된 계산, 미래 예측을 할 때 사람은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가정을 하고 모든 계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행동 경제학, 행동 재무학 이런 거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그렇지 않다.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하지만 실제 인간은 여러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옳다고 믿어도 할 수 없고 또 나쁘다고 믿어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경제학이나 재무학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행동 경제학입니다.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이 책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걸 설명하고 구성하고 있냐면 2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실제 정통파 행동경제학이 아닌 쪽에서 경시하는 5가지 문제를 얘기를 하고 이 5가지 문제가 뭐며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8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게 어떤 답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2부 8가지 문제는 정말로 다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다 소개할 생각은 없고 대신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이 8가지 문제만 제가 읽어드리고 아까 5가지 이 행동경제학에서 중시하는 반대로 전통파에서는 경시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8가지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인데요. 왜 경제는 불황에 빠지는가? 두 번째, 왜 중앙은행이 경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는가? 그 다음에 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정말 장기적으로 반비례하는 거냐? 물가가 오르면 실업률이 이런 부분 떨어지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5번째, 왜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계획하지 않고 이걸 운용하느냐? 6번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왜 이렇게 큰가? 7번째, 부동산 시장이 사이클이 있는 이유. 마지막으로 왜 소수계의 빈곤은 대물림 되는가입니다. 이 마지막 것에 대해서는 요즘에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분들은 어쨌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당 한 20쪽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읽으면서 왜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5가지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의 자신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론과 합리적이와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공정성에 대한 약간 집착. 인간은 내가 잘 되고 그래도 남이 더 잘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열받아 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공정성에 대한 집착이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사람은 누구나 부패나 악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 유명한 화폐 착각,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 마지막은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항상 냉정하고 철저하고 이성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경제, 재정적인 상황 결정에서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내가 잘 생각하고 있어야, 불편한 생각을 해야 뭔가 성공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가 자신감이라는 건데요. 이 저자들은 자신감을 약간 믿음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사실 저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저자들이 얘기하는 건 이 자신감이라는 게 믿음으로 바뀌게 되면 옳지 않은 결정, 경제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부동산을 살 때 난 이 지역을 너무 잘 알아. 나 자신 있어. 그게 믿음으로 바뀌면 의외로 잘못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어떤 산업, 나 이 산업 너무 잘 알아. 난 이 회사에서 오래 일했어. 이 업종 내가 최고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또 불합리하고 옳지 않은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그거에 대한 믿음이 과하게 되면 사람들의 행동이 경제학적인 어떤 행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열, 급락 나타나는 거죠. 올라갈 때는 난 이걸 너무 분석을 많이 했고 잘 알고 지금 막 사람들이 많이 사기 때문에 믿음이 생겨. 믿음이라니까 주식이 믿음이 제일 안 좋은 건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빠질 때는 뭐든지 다 망할 것 같고 그런 또는 또 믿음이 생기니까 또 반대로도 많이 급락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감이 믿음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행동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 이슈입니다. 사실 자본주의라는 거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수요 공급이 가장 중요하다고 배웁니다. 경제학 책에 나오잖아요. 뭐 수요 곡선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건 고등학교 때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원칙은 그렇고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사회고 다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됐든 뭐 장사하는 분이 됐던 사업하는 분이 됐던 간에 남의 괴로운 상황을 이용해서 가격을 높여받아서 돈 버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 거부감이 정말 극심하기 때문에 뭐 원가 따지고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죠. 사람들이 많이 사주면 원가가 얼마든지 간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사람들이 안 사주면 원가가 아무리 비싸도 가격이 떨어지는 것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한국은 되게 아주 강력한 저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기가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돈 버는 건 어려울 수 있지만. 미국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더 관용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어떤 예를 드냐면 뭐 눈이나 비가 많이 올 때 뭐 우산을 판다든지 삽을 판다든지 하는데 가격을 훨씬 올린다라고 하면 미국 사람들도 그거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안 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뭔가 남들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돈을 더 많이 받는 행위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써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뭘 받아들여야 되냐면, 뭔가를 투자를 하는데 어떤 회사가 되게 잘 나가요. 다른 데에 비해서. 예를 들어 뭐 엔비디아가 AMD보다 훨씬 잘 나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공정하지 않고 뭔가 후발주자가 추격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데, 명확한 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이 거진 80%가 납니다. 사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받는 거죠. 근데 거기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친구 사이 이런 건 아니고요. 오로지 돈과 경제학과 관련된 거라면 공정성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정성 이슈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결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부패라는 건데요. 사람들은 뭐 누구나 그렇죠. 내가 나쁜 짓을, 물론 도덕적인 관념이 있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나쁜 짓을 해서 버는 돈에 비해서 또는 얻는 이득에 비해서 처벌이 약하면 이 부패에 대한 유혹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선하고 누구나 옳은 결정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라는 거랑 다르다는 거죠. 전 이거를 뭐랑 연결시키냐면 미국과 한국의 밸류에이션 차이, 미국은 주가가 너무 좋은데 한국이나 중국은 안 좋은 거랑 연결이 되는데, 대주주와 소액주주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같은 표를 가지고 있고 같은 주가를 봐야 됩니다. 근데 대주주의 경영권이라는 것의 프리미엄을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쳐주고 미국은 덜 쳐주는 거죠. 미국은 인수하려면 나머지를 다 사고 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주주의 약간 뭐랄까 선의 같은 것에 기대면서 우리도 이만큼 이익을 받으면 소액주주도 받아야 되겠지라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배당도 마찬가지인데 배당 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많이 세금을 종합과세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분리과세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면 대주주는 세금을 많이 매기고 소액주주는 덜 매기면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이제 본성을 믿는 거죠. 근데 보통은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대주주고 배당을 하면 밖에 있는 소액주주가 세금을 덜 내서 배당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면 절대로 배당을 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부패,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국은 예를 들어 80년대 중후반에 마이클 밀켄의 정크본드 사태, 2001년 엔론 사태, 2008년에 리만 사태 등을 거치면서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익이 최대한 얼라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맞도록 많이 바꿔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S&P 500의 현재 PER은 22배고요. 우리나라는 뭐 말도 못하게 PER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경제, 금융 쪽에는 부패나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선하다고 믿지 말고 그걸 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계속 제도를 거쳐 나가야 결국은 미국과 한국의 격차도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과 미국의 상당히 벌어진 격차를 이걸로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스토리라는 건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명확해요. 저도 이 이야기를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뭐 추격하거나 이렇게 말씀 잘 못 드리고 막 이런데 예를 들어 작년에 2차 전지라든지 올해 상반기까지의 뭐 반도체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옛날에 바이오, 옛날에 뭐 차화정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계산상으로 나타나는 적정한 수치는 이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야기가 붙어. 예를 들어 옛날 얘기를 최근 걸로 하면 좀 그러니까 옛날 얘기로 해보면 2011년에 자동차주가 엄청나게 오를 때 어떤 이야기가 붙으면서 쫙 갔었냐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리만 사태 거치면서 경쟁력이 없어지고 일본은 동일본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한국의 점유율이 엄청나게 오를 거다라고 하면서 원래 받아야 될 밸류에이션보다 자동차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지금 주가는 그때 고점도 아직도 못 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토리가 이 금융시장에 붙게 되면 또는 경제에 붙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래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아파트도 강남의 한강뷰 아파트는 정말 비싼데 강남이나 성수동이나 한남동이 아닌 다른 지역의 한강뷰 아파트는 그렇게까지도 안 비싸단 말이죠. 왠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의 스토리는 나는 그런 좋은 지역의 한강뷰를 봐야 되겠어 라는 스토리가 녹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이 저자들도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가지 이 행동경제학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요즘처럼 이제 막 나는 나만 못 벌었나 이런 느낌이 들 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독후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땠는지 좀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좀 보고 저도 좀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